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2004년 한 연구에 따르면 범불안 장애, 사회불안 장애, 그 다음에 ADHD,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나 심리적 어려움들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32.9%, 그러니까 어떤 진단 기준도 만족되지 않는 친구들이 32.9%나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꼭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등교 거부의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등교 거부 자체가 아무 문제도 없는 일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정신과적으로 응급 상황이기도 한데 어떤 따돌림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그리고 어떤 신체 증상과 같은, 그런 공황과 같은 신체 증상을 경험한 후로는 학교를 가기 싫거나 이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인지행동 치료 관점에서 보면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더 보이게 됩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회피의 부분입니다. 그 회피라는 것이 본인이 학교에 가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하거나 신체적인 증상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피도 꼭 어떤 감정을 피하고 싶은 부분들 뿐만 아니라 평가의 상황, 그러니까 시험이나 발표와 같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적인 이득이 있는데요. 이 2차적인 이득이라는 것이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득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의식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의식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무의식적인 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학교를 그냥 꾸역꾸역 갈 때는 받지 못했던 관심들을 학교를 거부하거나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학교를 안 가니까 부모님이 직장도 팽개치고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병원도 같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관심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2차적인 이득, 내가 학교를 안 가고 다른 친구들을 만난다, 아니면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편안하다, 게임을 한다, 아니면은 친구들과 놀 수 있다, 이런 어떤 실질적인 보상 같은 것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역시 치료 역시도 하나는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식, 두 번째들은 부모님을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당연히 저희가 얘기하는 인지행동 치료와 이 이완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신체적인 불안이 발생되고, 이 신체적인 불안이 큰일 났다, 나는 학교는 위험한 공간이구나,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인지적 불안, 그 다음에 이 인지적 불안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적 불안, 학교를 안 가고 싶다라는 행동들이 나오는 행동적 불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신체적인 불안은 어떤 것인지 심리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완 훈련을 통해서 이걸 낮출 수 있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인지적으로 이 신체적인 불안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재교육하게 되고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노출 훈련을 하면서 내가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버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거 기반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씩 이루어지게 되면 학교를 거부하는 응급 상황들을 피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보상 체계를 설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조금씩 노력함에 따라서 칭찬과 아니면 리워드를 주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처음에는 동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1교시 갔다 오고 그 다음 2교시 갔다 오고 3교시, 4교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학교를 가게 하는, 그러니까 회피 행동을 막고 강제로 노출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들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개별화적인 이 학생의 특징에 맞게, 그 다음에 부모님의 역동에 맞게
부모님과 학생의 관계에 맞게 설정을 해서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 좋은 예후라는 것이 치료에 더 좋은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기에 개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등교고부의 상황들은 회피의 패턴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회피의 패턴이 굳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다, 좀 기다려주자, 이게 아니라 조기에 우리가 무슨 원인에서 왜 학교를 안 가는지를 평가하고 바로바로 개입을 해줄수록 예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과 부모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어떤 지지 시스템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빨리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어떤 든든한, 단단한 부분들이 자아가 잘 형성되어 있거나 서포트 시스템이 좋은 친구들은 어떤 사건,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체적인 불안과 같은, 공황과 같은 불안을 경험한 후에도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교 고부는 지금 3월, 4월 요 새학기가 시작된 시점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개입해 주냐에 따라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이 학교 생활이나 이 사회 생활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평가하고 개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